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집을 지은 지 벌써 한 2년이 지났고 두 번째 겨울을 이미 지났습니다. 집 짓고 이사하느라고 보낸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는데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50견으로 한 1년 이상 고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겨울에는 또 대상포진에 걸려가지고 아주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 대상포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꼭 예방주사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방주사가 요즘은 예방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니까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꼭 맞아서 대상포진을 걸리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저희 집 ICF 주택의 난방비에 관한 영상을 올린 바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저희가 첫 번째 겨울에 관한 내용이었고, 오늘은 두 번째 겨울을 지난 이후 두 번째 겨울은 첫 번째 겨울과 이제 어떤 점이 달라졌고, 그래서 이제 비용이 어떻게 됐는지, 과연 ICF 주택의 경우에 난방 효율이 정말로 그렇게 좋은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스크립트를 외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편의상 제가 앞에 바로 컴퓨터를 놓고 컴퓨터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놓은 거 있는데요. 가끔 그것을 보면서 커닝해 가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선이 여러분을 향하지 않고 아래쪽을 향할 경우에는 제가 이제 컴퓨터를 보면서 그 스크립트를 커닝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방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지만 제가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지난 영상에 올린 바 있는데, 오늘은 그것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인 요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변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난방이라는 것이 그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죠. 바닥을 따뜻하게 함으로써 그 위에 있는 공간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것이 난방의 목적이 되겠는데, 실제로 난방 에너지의 효율을 계산을 할 때 바닥 면적당 얼마가 들어갔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 부피가 얼마이고, 그러니까 주택의 부피를 기본으로 놓고 그 부피를 따뜻하게 하는데, 특정 온도를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소요됐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같은 바닥 면적이라도 층고가 높아서 공간이 많으면 난방 에너지가 많이 소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실내 외관의 온도차, 실내 온도를 몇 도로 설정했고 바깥 온도가 몇 도이냐, 그거에 따라서 난방 에너지의 소비량도 많이 달라질 겁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을 지닌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실내 온도를 뭐 10도, 12도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난방 에너지는 덜 들어가겠죠. 반면에 같은 기후에서 실내 온도를 뭐 25도 이런 식으로 설정하게 되면 난방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실내외 온도 차이가 얼마가 되느냐, 그 부분도 난방 에너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겨울을 지나면서 저희 ICF 주택이 얼마나 좋은 난방 효율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집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집은 1, 2층 각각 30평씩, 그 다음에 이제 다락이 또 30평이 추가가 되는데, 다락에는 바닥 난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건평으로 따지면은 2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집이 그 층고가 보통 아파트보다는 좀 높습니다. 1층 바닥에서 2층 바닥까지를 층고를 하지 않고 1층 바닥에서 1층 천정까지를 보면 270cm, 그 다음에 2층 같은 경우에는 2층 바닥에서 2층 천정까지 240cm. 그래서 1층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파트보다 한 30cm 정도 층고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방비가 과연 이제 어떻게 됐느냐를 그 지난번 영상에서 올렸던 그 첫 번째 겨울 23년도, 24년도에 걸친 그 겨울의 난방비 내역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은, 첫 겨울에는 저희가 실내 온도를 21도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23년 11월부터 24년 3월까지 5개월 동안 난방이 가동이 됐는데, 그동안에 사용된 LPG 사용량은 171세제곱미터,
당시 LPG 단가가 세제곱미터당 4,470원에서 4,580원, 중간에 약간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총 78만원. 그러니까 온수를 포함해서입니다. 온수를 별도로 그 난방용 LPG하고 구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전체 난방과 온수에 사용된 첫 겨울 23년도, 24년도 그 겨울에 총 LPG 사용량이 약 78만 원이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두 번째 겨울인 24, 25년도 겨울은 저희가 좀 더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서 실내 온도를 1도 높여서 22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22도는 얇은 티셔츠 정도, 그러니까 두꺼운 스웨터 정도 입으면 덥고요. 얇은 티셔츠 정도 입고 지내기에 딱 좋은, 그러니까 봄, 가을에 외출할 때 입는 티셔츠 정도 입고 지내면 쾌적한 온도가 되겠습니다. 반팔을 입기에는 좀 춥습니다. 그래서 22도로 설정을 하고 한번 이번 겨울을 지내 보았고요. 같은 기간, 즉 24년도 11월부터 25년 3월까지, 올해 3월까지 LPG 사용량은 작년보다 약 18세제곱미터 늘어서 189세제곱미터 사용됐고요. 비용으로는 91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비용이 실제로 LPG 사용량 증가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된 이유는 LPG 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4,680원에서 4,840원, 약 9% 정도 LPG 단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난방 효율을 바닥 면적당 얼마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단위 부피당, 그러니까 공간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단위 부피를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소요된 연료 양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첫 해에는 1세제곱미터당 LPG를 0.19세제곱미터, 겨우 내내 5개월 동안 0.19세제곱미터 사용한 꼴이 되겠고, 이번 겨울 같은 경우에는 0.21세제곱미터, 비용으로는 첫 해에 876원, 1세제곱미터를 따뜻하게 하는데 876원, 둘째 해에 1022원이 소요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에 지난 겨울에 비해서 이번 겨울에 난방 온도를 1도 높게 실내 온도를 설정을 했고, 반면에 통계를 보니까 실외 온도는 재작년보다 그러니까 그 전 겨울보다 지난 겨울이 약 1.2도 정도 더 추웠습니다. 최저 기온을 5개월 평균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내 외 온도 차는 한 2.2도 정도, 그 정도 이제 증가가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LPG의 소요량이 그만큼 증가된 것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난방비 내역을 정리해 봤는데, 이 난방 에너지 소요량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인 패시브 하우스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ICF 주택의 경우에 굉장히 난방 효율이 좋은 그런 주택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해가 지날수록 난방이 점점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틈새가 벌어져 가지고 기밀이 깨진다거나, 콘크리트 주택이니까 이제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추적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재작년 겨울에 비해서 이번 겨울에 난방 에너지가 그렇게 크게 증가된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추후에 제가 한번 상세하게 이런 실외 온도 변화, 그 다음에 실내 온도 변화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계산상으로 얼마가 미쳐야 되는데, 실제로는 얼마가 더 발생했는지, 그런 부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지만, 일단은 이 두 사용량, LPG 사용량은 두 연도 모두 패시브 하우스 기준에 충족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겨울에 난방 에너지 소요량, 그 다음에 난방 효율이 얼마나 좋은지, 결국 ICF 주택이 이만큼
난방률이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해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다음부터는 좀 더 영상을 좀 주기적으로 ICF 하우스를 제가 이제 직접 시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집을 지으면 초보자분들께서도 ICF 주택을 지으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여러 개 영상으로 쪼개가지고 소개 올리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